자, 오늘은 계속해서 부동산 얘기인데요. 부동산 얘기하면서 그 재개발을 논하지 않을 수 없죠. 뭐 사실 부동산에 대한 것만은 아닌데 재개발이 시대가 변하고 생활 수준이 변함에 따라서 요구 수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기존의 시설과 환경이 점점 노후화하기도 해가지고 지속적인 국토 재개발은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없죠. 집 새로 지어야 돼요. 도로도 계속 새로 내야 되고요. 사람이 사는 주택도 사무용으로 쓰는 건물도 공장도 관광지도 공원도 심지어 농토까지도 재개발의 필요성은 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농토는 뭐 그 새마을 운동 하면서 뭐 이제 구획을 갖다가 이렇게 삐뚤빼뚤 하던 거를 바둑판식으로 바꿨다고 우리가 어릴 적에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죠. 근데 그 이후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심한 거죠. 이 농토는 이 지금처럼 뭐 한 500평, 600평 정도의 규모로다가 구획이 지어져서는 후진국이고 그렇게 어떻게 지어요? 그래도 한 단위가 그래도 100만 평씩은 되고 그래야지 뭐 기계가 움직이고 그러죠. 부동산 가격이 비싼 지금 국가 차원의 국토 재개발은 점점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필요한 땅을 높아진 가격에 수용해 주니까 그것을 믿고 부동산 가격은 또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재개발이 용이하면 우리 사회의 건설 산업은 좀 더 활력을 띠게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생활 환경은 더욱 좋아질 거예요. 개인에 대한 간섭이 최소화된 국가체제를 만들고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 이 책은 이제 처음부터 이 혁명 3.0은 그거 얘기부터 시작한 거죠. 여하간 그렇다는 가정하에 공권력은 무자비하게 강해도 됩니다. 이 공권력은 누군가 특정인의 것이 아니고 함께 살기 위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복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누군가 특정인에 의한 공권력이라 그러면 어떤 국가의 소유가 누군가 왕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꿍짝꿍짝해서 만든 정권이라 그러면은 이 공권력이 무자비하게 강한 게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런 공권력이라면 무자비하게 강해도 된다. 동적계층형 민주주의 체계에서 어느 누군가가 가령 종로 일대 4제곱킬로미터 면적의 공원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보자고요. 이 아이디어는 상위의회로 넘어가면서 경제성과 환경 영향 및 파급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점점 상위의회로 넘겨지든가 아니면 말 같지도 않으면 중간에 탈락하고 말아요. 모든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적계층형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이 혁명 3.0 채널에 그 섹션이 따로 있어요. 동적계층형 민주주의가. 그 부분 좀 먼저 보시기 바라고요. 여하간 최상위 의회로 넘어가면 그때까지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이 정리되어서 다수의 판단으로 가부를 결정할 거예요. 일단 결정되면 현재 해당 면적에 입주 중인 모든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데 이것은 강제로 해야 돼요. 강제로 할 수밖에 없죠. 매우 엄한 강제여야 합니다. 국가 소유기에 보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 또 입찰해서 사는 거죠. 경매 입찰해서. 국가 차원의 개발은 대체로 세련미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세우는 계획과 관망자가 세우는 계획은 품질이 다르기 마련이에요. 이해 당사자는 계획의 구석구석 모두가 자신의 이익으로 연결되기에 꼼꼼히 살피는 반면에 공무원은 모양새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봐요. 그래서 민간 주도의 개발이 권장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할 일은 전체적 윤곽과 부지 확보 정도이고 그러니까 종로에 4제곱킬로미터 공원을 짓자 그러면 거기까지로 그냥 하고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획만 정하고 끝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을 짓는 것은 민간이 부지를 임차하여 건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안의 어느 섬을 통째로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서면 그 공간에 입주 중인 사람들을 내보내고 휴양지로 지목을 설정하고 놔두면 돼요. 그러면 수많은 기업이 대규모 리조트를 기획하고 합당한 수익을 감안하여 부지를 임차하고 자기 자본을 들여 리조트를 건설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지가 이 섬이 통째로 가령 뭐 10,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 10,000제곱미터가 통째로 어떤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없이 많은 관광 호텔업이나 리조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섬을 임차를 할 거예요. 뭐 임차를 한번 받게 되면은 100년이건 200년이건 무제한으로 가는 거니까 임차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임차 비용은 가령 뭐 10,000평이다 10,0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뭐 10억 원이다.
월 10억 원이다.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월 1억 원이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경매니까 뭐 사람들 생각하기 나름이죠. 월 10만 원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는 뭐 끝내주게 뭐 지어놓고서는 끝내주게 돈을 벌어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리조트를 건설하겠죠. 건설 중에도 임대료는 계속 내는 것이고 건설이 완료되면 손님을 받으며 수익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설령 엉뚱한 기업가가 휴양지를 만드는 것보다 주거용 건물을 만들어서 손님을 받는 척하고 월 임대료를 챙기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휴양지로 낙찰을 받아놓고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근데 휴양지를 싸게 임차받아 사실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죠. 있는데 지목이 휴양지잖아요. 그가 관가한 것은 국가는 그 지역을 다시 재개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권력은 강해요. 그런 꼼수는 강력한 공권력 아래서는 통하지 않게 되죠. 휴양지를 너무 후지게 지어서 손님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파산해서 다시 다른 기업에 의해 재개발되는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워요, 흐름이. 부지는 점점 합쳐지고 대형화될 것이에요.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있는 사람들 쫓아내고 이 필지 자체를 굵직굵직하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뭐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재개발하면은 이제 필지가 하나로 묶어지죠.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한 100개 필지가 한 개로 묶어지는 거죠. 사무실도 공장도 주택도 민간 건설회사가 부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멋지게 올리고 재임대를 놓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토지건물관리과를 통해 직접 살 집을 임차해서 살아도 되지만 민간 회사들이 임대하는 최신의 멋진 집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민간 회사들이 100년, 200년 그 임차 기득권을 가지고서는 횡포를 부리겠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 하에 놓여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민간 회사들이 점점 어떤 기대 수익이 실질 소득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재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아니면 현재 임대료의 합을 상회하는 임대료 일부를 개발사에 주기로 하고 재개발을 기획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낡은 세모세모 아파트의 월 임대료 총합이 12억 원이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12억 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땡땡건설이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후 임차인을 모집했더니 월 임대료의 합이 19억 원이 되었어요. 차액 7억 원 중에 6억 원을 건설사의 몫으로 해가지고 30년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뭐 대략 2,160억 원이 되어가지고 투자비 이 건설사가 800억 원 투자한 거에 대한 적절한 리워드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개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